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우리의 배경 지식을 빌드업 할 수 있는 경제 이론서 우리 열정 씨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바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라는 책을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맞아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3권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의 원픽은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책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자분도 한번 찾아봤어요. 곽혜선 저자신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경제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시더라고요. 역시. 그 역시죠. 네. 그리고 또 이 책에 이제 추천사를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홍기현 교수님이 쓴 추천사를 보면 왜 경제기사는 어렵게 느껴질까? 단순히 용어를 몰라서거나 복잡한 수치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기사를 잘 이해하려면 경제 용어와 통계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적 지식과 이론을 알아야 한다라고 쓰셨거든요. 맞아요. 왜 우리도 방송하면서 이거 모르시면은 요거 몇 에피소드 가서 요거 꼭 들으세요. 배경 지식으로 들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 기사도 사실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무작정 경제 기사를 3년만 보다 보면 경제 기사가 이해가 간다. 아니, 나는 갑자기 왜 웃냐면은 서당계 3년이야. 서당계 3년. 웃겨. 물론 그런 특출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거 언니가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무조건 어려도 읽어 그냥. 그냥 읽어.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이게 3년이나 이 내용도 어렵고 사실 이해도 안 가는 그런 경제 기사를 꾸준하게 읽어나갈 인내력이 과연 나와 같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웃겨. 저는 좀 별나기는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꾸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멘탈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모르는 거 당연한 거야. 다시 모르는 거 당연해. 모르면 덮는 그런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저도 약간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제 왜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딱 막혀서 왜 또 돈 주고 포인트 사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점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게임 제작자와 저의 한판 승이라고 생각해요. 배틀.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상술이 이기냐, 나의 끈질김이 이기냐. 항상 제 끈질김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 정도 끈기는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 지식을 마음 먹었을 때 좀 단숨에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제너럴리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 맞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영어 단어 모르고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모르는데 영어 책을 3년을 읽어. 단어를 모르는데. 그러라는 거야 지금. 근데 그때 이제 필요한 책이 이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라는 책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약간 단어장 같은 거네. 그렇지. 영어 공부할 때. 맞아요.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인인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기 전에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좀 더 실용적인 이론과 정보들을 쏙쏙 알려주고 있으니 실공님들이 이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진심이 막 팍팍 느껴져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책이 600페이지짜리잖아요. 맞아요. 벽돌책. 자, 책 내용을 요약하기에 만만치 않은 양인 것 같은데 네. 이 제한된 시간 안에 30분인데 이 내용의 전달이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요약해서 내용을 설명드린다는 거는 네. 짧은 시간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네. 이제 모든 내용은 내가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진짜 궁금했는데 네. 요거에 대한 답을 알게 됐다 하는 질문을 몇 개만 이제 소개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 그 이제 아이스크림 31개 이 중에서 샘플 몇 개만 좀 떠먹어 보는 거. 그렇지. 한 스푼 주세요. 그거야. 그거네. 그래서 일명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을 활용한 네. 경제 이론 공부 맛보기 시간이에요. 예, 맛 좀 봅시다. 네. 예.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공부할 내용은 통화 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네, 자,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한 1년 전부터 네네. 경제 뉴스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맞아요. 네, 통화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인가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우리가 네. 계속 공부를 해와서 다 아시겠지만 네. 이제 근본이제가 폐지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화폐를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찍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 특히 통화당국이 네. 통화 관리를 잘못하면 언제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근본이 또 약간 어려우신 분들, 근본이 제도가 뭐냐면, 네. 예전에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금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종이 이거 어떻게 믿어, 달러. 그러면 1달러 가져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을 줄게. 이렇게 해서 근본이제가 만들어진 건데, 맞아요. 그래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그거를 미국이 폐지하자. 폐지하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막 무한대로 돈을 다 찍어낼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질 수 있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인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근본이제 이런 얘기는 또 우리가 과거에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급했죠. 뭐 예. 자본주의라던가 신자유주의 예. 그것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바로 통화 당국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네. 유럽은 유럽중앙은행 이런 네. 기관들이 있죠. 네.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언니 따라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오,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듣는 사람은 이런 듣는 기분이네. 네. 네. 통화 당국이 통화 정책을 펼 때 네.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요? 통화 정책.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연준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언니는 알 것 같아. 기준금리 조정. 맞아요. 네. 네. 기준금리 조정이 핵심 정책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네. 시장금리도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정책의 기본 방향인데 예.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준금리 조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항상 그 미연준 의장 입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나 항상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제 그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잘 다룰 수 있을까? 이 네. 에피소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이것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통이라고 하죠.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네.
결정을 네. 한 뒤에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지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 뒤로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금융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쵸. 말고. 예. 그러니까 어렴풋하게는 사실 알 수 있죠. 네. 뭐 신문에서 봤어. 근데 네.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정하고 난 후에 진행되는 이 정책의 구체적인 스텝들을 말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 그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금통위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고 기획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 실제로 이제 이 정책의 집행은 한국은행에서 한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금통위는 이제 뭐 그 멤버가 있잖아요. 네. 연준 의원들처럼 그 그쵸. 멤버들이 모여서 네. 이제 우리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얼마야? 라고 딱 정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실무진한테 넘기는 거지. 네. 그러네. 네. 금통위가 의사 결정 기구고 그쵸. 한국은행은 그거를 집행하는 곳이네요. 맞아요. 이 금리 조정을 완결하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인데 네. 이때 동원되는 통화정책 수단이 총 3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공개시장 운영, 네. 두 번째가 여수신 제도, 네. 세 번째가 지급준비율 조정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의 채권을 매매하는 업무를 말한대요. 이게 그거네요. 우리 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그 그래요? 통화량 조정하는 거 국채 매입 매도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배웠잖아요. 아니,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고? 중학교 때였나? 나는 처음 듣는. 아 진짜? 뭐 대학교 때 뭐 이렇게 경영학 수업에서 들어는 봤을 수 있으나 내 머릿속에는 이제 휘발성이 되었으니.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워요. 아, 그렇구나.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다.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네요. 아니 요새 초등학생들은 그 국가기관 다 구조 다 알고 있어요. 조직도. 네. 요즘 애들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 딱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를 좀 이렇게 흐름, 메커니즘을 좀 보면 지금과 같이 이제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금통위가 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시중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각, 그러니까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통화는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신에 은행은 채권을 샀으니까 자금은 감소하잖아요. 현금은 감소하니까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빌려줄 수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 시중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침체기에는 또 반대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공개 시장은 채권을 매매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수신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요. 중앙은행은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수신을 하진 않잖아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여수신을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여수신 또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여수 밤바다가 아니에요. 다 한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요 개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은행도 이거 우리가 마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처럼 돈을 맡기고 빌려오는 것처럼 일반 은행이 한국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오기도 해요. 그쵸. 맡기기도 하고. 맞아요. 요런 게 바로 여수신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해주는 여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일반 은행들에게는 단기 영업자금을 굉장히 싸게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돈 빌리는 은행한테 우리 눈치 보잖아요. 똑같아요. 은행들도 중앙은행의 눈치를 늘 보고 있어요. 근데 하느니 갑자기
우리 이번에 대출 배정 금액 줄일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올릴 거예요. 이러면 또 은행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니까 그쵸. 시장 금리가 네. 오르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한은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장사하려면 네. 돈 장사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자금이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은 여기서 금리가 높으니까 일반 고객들한테 더 금리를 받아야겠다. 그쵸.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급 준비율을 조정하는 건데요. 네. 지급 준비율도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예. 이제 은행이 진 채무, 그러니까 네. 고객 예금 중에서 네. 지급 준비금을 떼는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서 최저 지준율을 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금통위가 최저 지준율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급 준비율도 또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전 에피소드 차근차근 따라오신 분들은 또 쉬우실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이 이제 은행이 이제 만약에 자기네들이 수중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을 100만 원에서 10%만 남겨놓고 90만 원은 다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10%를 남겨둬라 라는 게 지급 준비율인 거죠.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법에서 이제 최저 기준 정하고 네. 있다는 거. 네. 우리는 또 그 바젤 협상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BIS라는 비율도 맞춰야 되고요.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한은이 지준율을 또 올리면 은행은 이 지급 준비금 명목으로 이제 은행 내부에 자체적으로 돈을 적립해 놓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만큼 이제 대출이나 투자에 돌릴 자금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을 매개로 이제 금융시장에 풀리는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시 또 쉽게 얘기해 보면 자, 한은에서 100만 원 중에 30만 원 남겨두래요. 저는 70만 원밖에 못 빌려줘요. 네.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또 오르는 거네요. 그쵸, 돈이 맞아요. 빌려줄 돈이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네. 정리하자면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도 후속 작업으로 채권 매매라는 공개 시장의 운영,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제도의 변경, 네. 마지막으로 지급 준비율 조정이라는 세 개의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경제 기사 우리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기준금리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요번에 책을 읽으면서 좀 명확해진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또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게 금융이라는 섹션에 있는 질문인데요. 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책에서는 뭐 지급 준비율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거를 앞에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빌드업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책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해를 못 하셔도 단어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면은 낯설지 맞아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외에도 굉장히 뭐 많은 정보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요 부분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언니가 주가지수에 대해서 설명한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언니한테 이제 고백을 한 게 저는 사실 주린이 시절에 지금도 사실 주린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접했을 때 생주린이 생주린이일 때 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명칭들이 뭐 시장을 뜻하는 건지 지수를 뜻하는 건지 막 헷갈렸다고 막 그때 제가 언니한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기초 상식을 습득하기에도 너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 매매 어디서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을 가져와 봤거든요. 아, 이 책에 또 이런 질문도 있군요. 네. 예. 자,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쵸. 어디 가서 물어보자니,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 이 질문이 어디에 갔다가 해야 될지. 맞아. 그래서 이제 좀 어디 가서 묻지도 못하고, 이제 약간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맞아. 예, 그렇게 헤매는데, 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식 매매 어디서 해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책에 나온 내용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주식 거래는 주식 거래를 위해 조직된 시장에서 네. 공인된 거래 중개자를 두고 네. 일정 거래 원칙에 따라 공개리에 운영되는 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요새 다 앱으로 하니까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맞아. 우리 그냥 증권사인 네. 거지. 그 실제로 주식 거래소가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는 상관없어, 우리랑. 발을 들여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증권사의 그 HTS와 네. 그것들이 다 이 거래소의 시스템과 연동이 돼 있어서 그쵸. 우리가 이거를 증권사의 시스템을 네. 이용하는 거지만 네. 사실은 그 시장인 증권 시장이 있는 맞아. 거죠. 혹시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제 네네. 뉴스 보시면 옛날에는 어떤 장면이 항상 삽입이 됐냐면 주가 알려주면서 그 거래소 실제 거래소 있죠. 거기서 맞아. 막 브로커들 매매인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바쁘고 막 여기 위에 막 전광판에 숫자 돌아가고 나와요. 그게 이제 실제로 거래소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데 갈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죠? 모르지.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인거래 중개자는 네. 한국거래소 네. KRX예요. 네. 코리아 익스체인지인가 보다. 그죠? KRX의 약자가 코리아 그런가 익스체인지. 봐요. 예. 약자까지는 내가 몰랐네. 근데 예. 이 KRX가 운영하는 공개 증시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네. 코넥스 이렇게 세 개의 시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주로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 주식을 이제 유통시키는 그런 시장이고 네. 예전에는 증권 거래소 시장이라고 불려서 지금도 거래소나 거래소 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거래소란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을 일컫는 말이래요.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전체의 시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지난 방송에서 언니가 이제 설명해 줬듯이 코스피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라고도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고 코넥스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네. 이제 코스피 지수를 산출할 때 기준 단위는 100인데 네. 코스닥 지수의 기준 단위는 1000이래요. 그래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언니 추가 설명 담당자야. 지수는 어떤 현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 쓰는 통계값이라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하는데 네네. 요 기준값을 정해놓고 기준값 이후의 추이를 일정 시간마다 측정한 다음에 다음 각 측정치를 기준값과 비교해서 산출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설명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에 네. 기준값이 100이었다. 근데 지금은 500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수를 했을 때 이게 5가 500. 나올 수도 있고 500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이제 그 공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기준값이 코스피는 100인데 코스닥은 1000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추가 설명 정말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코스닥 지수도 처음에는 이제 기준 시점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산출을 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99년도 그때쯤 IT 버블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이 코스닥 증시가 어느 증시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인 지수가 37까지 떨어지면서 대외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딴 거 막 몇 천씩 가는데 37이 뭐야. 다른 그러니까. 지수들은 1000단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4년 1월 26일부터 기준값을 1000으로 바꿨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1000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보니까 83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쵸.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너무 낮아서. 코스닥이 좀 그런 좀 면이 걱정이에요. 있는데, 이런 이제 배경 지식도 같이 습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네. 되게 유용한 약간 깨알 같은 상식이다. 깨알 같은. 정말. 전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사실 우리 주린이 그리고 경린이들한테는 주식 시장을 한 번에 이렇게 싹 정리해주는 정보다 보니까 꽤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증권 섹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증권 섹션에는 이 정보 외에도 뭐 코스피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뭐 금리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런 내용들이 쭉 뒤로 이어지니까 투자 전에 내가 주식 시장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을 쌓겠다 하면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 이게 제 느낌에는 이제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이 언어를 공부하는 거와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대량의 인풋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어 외워서 이제 영어책 읽듯이. 맞아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이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입문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냥 항상 거기서 그냥 머물러.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좀 지겹더라도 왜 단어 외우는 거 지겹잖아요. 그죠? 외워도 까먹고 또 까먹고, 그리고 막 그런 단어 외우면서 항상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야. 도대체 단어를 몇 개까지 외워야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냐. 근데 없습니다, 기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도 마찬가지야. 이거 도대체 이 300선 읽으면 다 해결되냐? 아닙니다. 아닌데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마저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학습하시고, 그다음에 몰라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맞아. 우리가 이거 전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당연한 거죠. 항상 반복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언젠가는 이렇게 경제 기사를 쉽게 읽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방송을 준비해 오면서 언니나 저나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금융과 증권 목차에 있는 질문들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인플레이션 부분이 궁금하시면 과거 방송들 뭐 저희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도 읽었고 또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잘 다룰까 이런 에피소드도 했으니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방송들이 이거 시간이 지나서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경제 뉴스는 되게 시기적절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항상 그 펀더멘탈을 깔고 가요. 맞아. 기본 지식들을 항상 설명하기 때문에 지난 에피소드들도 꼭 참고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무슨 경제 박사님 같아. 그래서 이제 한 개 질문이 사실은 더 남았어요. 근데 그래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나머지 질문은 이제 채권과 장단기 금리 차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경제 공부 시간도 기대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정 씨가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중에서 네. 이제 재밌는 요 화두들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 믿고요. 네. 또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 슬공합시다.